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작은아버지는 급히 다가가서 구덩이를 들여다보셨어요.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 사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묘가 파헤쳐진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알려주셨던 일이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이야기예요. 사건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자꾸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민수야, 민수야. 할아버지는 손짓을 하시면서 어딘가를 가리키셨어요. 하지만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할아버지 모습이 흐려지면서 꿈에서 깨곤 했죠.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꾸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됐거든요. 가끔 그리운 마음에 꿈을 꾸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매일 밤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틀째, 사흘째 계속되니까 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급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손짓만 하셨는데 나중에는 뭔가 다급하게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답답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꿈이 더 선명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서 계신 곳이 산속인 것 같았어요. 소나무들이 보였고 뒤로 봉분 같은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그쪽을 계속 가리키시면서 제게 오라고 손짓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라 현실 같았거든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신가 봐. 추석 때 성묘 가면 되잖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꿈은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민수야, 빨리 와야 한다. 빨리.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죠.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시는데 뭔가 알려주시려는 것 같아요. 곧 추석이니까 그때 가보자. 내가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거겠지. 작은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야, 민수야. 너 요즘 귀신 영화 많이 봤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셔. 천당에서 바쁘게 지내시겠지 뭐. 이렇게 웃으며 넘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냥 보고 싶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추석을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미리 벌초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추석 당일은 친척들이 다 모이니까 미리 산소를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아버지, 작은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 산에 올라갔어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죠. 이번엔 벌초가 좀 수월하겠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풀베는 기계랑 낫, 호미 같은 걸 들고 할아버지 산소로 향했어요. 할아버지 산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중턱에 있었어요. 할머니 산소 바로 옆이었죠.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둘이 나란히 계시는 게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산소 근처에 다다랐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주변 풀이 너무 많이 짓밟혀 있었어요. 어? 여기 누가 다녀간 것 같은데?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좀 더 빨리 걸음을 재촉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산소 앞에 섰을 때 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봉분이 파헤쳐져 있었어요. 흙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봉분 한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작은아버지는 급히 다가가서 구덩이를 들여다보셨어요. 형님, 유골함이? 유골함이 없어요.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손짓하시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할아버지가 저한테 알려주시려던 게 이거였어요. 아버지! 제가 꿈에서 본 게 이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려던 게 바로 이거였다고요! 아버지는 주저앉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작은아버지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사람 묘를 파헤치다니. 저희는 황급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할머니 산소도 확인했는데 다행히 할머니 쪽은 괜찮았어요. 오직 할아버지 산소만 파헤쳐져 있었죠. 주변에 삽으로 판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발자국도 여러 개 남아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희 할아버지 묘가 파헤쳐졌어요! 유골함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3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아버지는 계속 한숨만 쉬셨고 작은아버지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 사람 묘를 파다니? 이건 진짜 큰일이다. 이러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계속 꿈속에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다급하게 손짓하시던 모습이요. 할아버지, 제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형사 2분과 감식팀이 함께 왔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형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저희가 추석 벌초하러 왔다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유골함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형사님들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사진도 찍고 발자국 흔적도 채취하고 주변 풀밭에 떨어진 것들도 확인하셨어요. 파헤쳐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흙이 아직 축축하고 발자국도 선명하네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로 보입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그 시기가 딱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저한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주변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사님이 물으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글쎄요. 특별히 원한을 살만한 일은 없는데 그때 작은아버지가 뭔가 생각난 듯 말씀하셨어요. 형님, 혹시 고씨 할머니 아니실까요? 작은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분이 이런 짓을? 저는 고씨 할머니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고씨 할머니가 누구세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집안이랑 고씨 집안이랑 오래전에 땅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일인데 경계선 문제로 법정까지 갔었지. 결국 우리가 이겼는데 고씨 할머니가 그때부터 우리 집안을 많이 원망하셨어. 그게 언젠데요? 제가 물었어요. 한 20년도 더 됐지. 근데 고씨 할머니가 워낙 한이 깊으신 분이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사 때마다 욕을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사님이 메모를 하시면서 물으셨어요. 그곳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작은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올해 82이신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정정하세요. 산에도 잘 다니시고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혼자 사시는데 힘은 장사예요. 허허, 82에 이런 일을. 형사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고씨 할머니 집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마을 안쪽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었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조사하고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장은 통제선을 쳐놓을 테니 아무도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어요. 어머,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시자 어머니도 주저앉으셨어요. 아버님 유골이 사라졌다고요? 세상에.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이번엔 더 급한 표정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딘가를 계속 가리키셨어요. 산속 같았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뒤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씨 할머니 댁에 다녀왔는데요. 집에 안 계시더군요. 이웃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며칠 전부터 안 보이신다고 합니다. 아들분한테 연락했더니 아들분도 어머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상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집 안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집 뒤편에 삽이랑 곡괭이가 있었는데 흙이 묻어 있더군요. 그리고 신발에도 산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증거로 가져왔어요. 저희는 확신했어요. 고씨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유골을 어디에 숨겼는지였어요. 형사님은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더 물어보고 CCTV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작은아버지랑 함께 마을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고씨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요? 마을 슈퍼 아주머니를 찾아갔더니 아, 고할머니요? 일주일 전쯤에 봤어요. 산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안 가던 방향으로 가시길래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산나물 캐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쪽 산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저기 북쪽 산이요. 소나무 많은 데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손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니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혹시 그 이후로는 못 보셨어요? 네,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요즘 댁에 불도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고할머니가 요즘 이상하더라니까. 지난달부터 자꾸 혼자 중얼중얼거리시면서 다니시는 거야. 박씨네가 우리 땅 빼앗았다. 복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답답해 하셨어요. 이장님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그냥 노인네가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지. 설마 진짜 그런 짓을 하실 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 정보를 바로 형사님한테 전달했어요. 고씨 할머니를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도 저는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셨어요. 이번엔 할아버지가 어떤 바위를 가리키고 계셨어요. 큰 바위였는데 모양이 독특했어요. 마치 거북이 같은 모양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바위 뒤쪽을 계속 가리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 없어요? 아, 거북바위 말하는 거냐? 할아버지 산소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지. 왜? 꿈에서 할아버지가 그 바위를 가리키셨어요. 혹시 유골이 그 근처에 있는 거 아닐까요? 제 말에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민수야.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근데 형사님들한테도 알려야 하는 거 아냐? 저희는 형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꿈 얘기는 좀 믿기 어렵지만 한번 가보시죠. 형사님도 함께 가시기로 했어요. 저희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형사님 두 분도 함께였죠. 거북 바위로 가는 길은 험했어요. 풀이 우거져 있어서 낫으로 헤치며 가야 했어요. 여기까지 할머니가 오셨다고요? 여든둘 노인이? 형사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할머니가 워낙 힘이 장사시거든요. 젊을 때 농사 열심히 지으셔서 몸이 강하세요. 근데 그 힘을 이런 데 쓰실 줄은 몰랐네.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거북 바위에 도착했어요. 정말 거북이처럼 생긴 큰 바위였어요. 저희는 바위 뒤쪽을 살펴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풀이 불규칙하게 자라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좀 이상한데요. 형사님이 그쪽을 가리키셨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풀을 헤쳤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요. 여기다! 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형사님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단단한 게 손에 닿았어요. 이거 유골함 같은데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꺼내보니 정말 할아버지 유골함이었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가 유골함을 껴안으셨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작은아버지도 목이 메어 있었어요. 형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꿈에서 알려주신 덕분에 찾을 수 있었어요. 유골함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고씨 할머니가 그냥 옮겨놓기만 한 거였어요. 우리는 산을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꿈에서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다니. 저도 오래 형사 생활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작은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민수가 처음에 꿈 얘기했을 때 저는 귀신 영화 많이 봤나 했는데 진짜였네요? 우리 아버지가 천당에서도 자식들 걱정하시나 봐요. 에휴, 아버지.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틀 후 고씨 할머니가 발견됐어요.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 집에 계셨대요.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순순히 인정하셨대요. 내가 했어. 박씨네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야. 경찰서로 연락이 와서 저희 가족이 함께 갔어요. 조사실에 고씨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허리가 굽어 계셨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고 할머니, 왜 이러셨습니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할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왜긴 뭐가 왜야. 너희 아버지가 우리 땅을 빼앗아 갔잖아. 20년을 한으로 살았어. 그래서 복수한 거야. 할머니, 그건 법적으로 정당하게 해결된 일이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법이 뭐가 중요해.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너희 할아버지가 서류를 조작한 거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할머니, 서류 조작은 무슨? 법원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20년 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복수할 방법을 생각했어. 살아생전에는 못했으니까 죽어서라도 편히 못 쉬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요를 파헤친 거야. 형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럼 유골함을 왜 거북바위 근처에 묻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냥 숨겨놓으려고 했어. 너희들이 못 찾게. 근데 어떻게 찾았어?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셨어요. 매일 밤 꿈에서 손짓하시면서 위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꿈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래, 결국 하늘이 다 보고 계셨구만. 작은아버지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원한으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묘를 파헤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20년 동안 쌓인 한이 너무 컸어. 혼자 사니까 자꾸 그 생각만 나고.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희가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산소에 와서 직접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작은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고씨 할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할아버지 산소에서 다시 봉한 의식을 가졌어요. 유골함을 원래 자리에 모시고 파헤쳐진 봉분을 다시 복구했어요. 고씨 할머니도 함께 오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원한 때문에 어르신을 욕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절을 올리셨어요. 아버지도 함께 절을 올리셨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와 작은아버지도 절을 올렸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려오는 길에 고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들이 고소를 취하해줘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외로우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시죠. 아, 이제 원수 맺고 살 필요 없잖아요. 할머니 어깨를 작은아버지가 토닥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원한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구나. 고씨 할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그 한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이번엔 웃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다, 민수야. 잘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멀어지셨어요.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추석이 됐어요.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죠. 산소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가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묘가 파헤쳐졌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유골을 다시 찾았고 모두 해결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래서 범인은 잡았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고씨 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용서해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사촌 형이 물었어요. 와, 근데 어떻게 유골을 찾았대요? 제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꿈에서 알려주셨어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위치를 가르쳐 주셨죠? 민수가 처음에 꿈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귀신 영화 많이 봤냐? 이랬어. 아,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민수야, 미안하다. 삼촌이 내 말을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머리를 긁으며 웃으셨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도 저 위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 꿈을 꾸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편히 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요즘 매주 산소를 찾으세요. 아버지 잘 계시죠? 민수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항상 이렇게 인사를 드리신대요.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내려오시죠.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유머러스하세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민수야, 요즘 무슨 꿈 꿔? 로또 번호 나오는 꿈 같은 거? 그런 꿈 꾸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라. 형님이랑 나랑 나눠 가지자. 그러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꿈이 때로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원한보다는 용서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가족의 소중함도 잊지 마세요. 저희 할아버지처럼 가족은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세요. 그러니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